굉장히 매서운 추운 날씨지만 이제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 날이 서서히 지나고 앞으로는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낮이 길어지는 좋은 따뜻한 시절이 온다라는 거.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추운 날씨, 추운 계절들이 지나면 또 새롭게 싹이 트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결실을 맺죠. 여러분 전체적인 경기 침체다 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 동장금만큼이나 다들 어렵고 힘들고 마음도 추우시죠? 하지만 우리는 또 좋은 시절이 온다라는 거 느낄 수 있지 않나요? 항상 순환하고 돌고 돈다라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재개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상 와서 느끼는 거지만 겨울이 돼서 더 수산하긴 합니다만 이런 곳들이 새롭게 변한 것들을 전 참 많이 봅니다. 예전에 자양동은 예나제나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제가 방송할 때도 자양동 구의역 일대의 재정비 촉진지구에 행정타운이 그리고 업무지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7년 전에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될까라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죠. 그런데 격세지감이라고 오늘 제가 그곳을 다녀왔는데 행정타운 그리고 업무지구 오피스텔들 들어와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곧 내년이면 입주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양동 일대도 재개발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이미 자양 모아타운을 지금 하단 쪽에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자양 1동입니다. 혹시 자양 1동이 구의의 재정비 촉진 중에 가장 큰 수혜지라는 거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그곳에 모아타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제일 처음 소식을 전해볼까 합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 2, 3구역을 나눠서 했고요. 노후도 또한 대부분 67% 이상, 50%가 아닌 70% 이상 되는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전체 세대 수는 한 460여 명이 되는데요. 그런데 들어오는 세대가 1036세대나 된다라는 사실. 엄청난 비례율이 나온다는 것도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아타운이 대부분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단점이었다면 이곳은 특별하고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00세대가 넘는 모아타운과 그리고 구의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구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금 내년이면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그곳과도 가장 맞닿아서 가장 배후 수요지로서 그리고 대체주거지로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아시죠? 그 유명한 전통시장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으면서 생활의 편의시설 그리고 아래로는 자양 7구역이죠. 그것도 지금 재건축 지역, 재개발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것도 재개발하는 곳 그쪽으로 해서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 지역은 향후에 제가 또 주변을 돌거나 아니면은 지도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일 먼저 큰 소식 이 추위에 전해드린다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양 1동의 229번지 일원이 어떻게 모아타운을 진행하는지 설명의 자료이니까 정확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지금 공개해서 하는 곳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발빠르게 입수를 해서 또 정보를 드린다라는 거에 큰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명의 자료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지만 중간중간에 변경들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 근간을 가지고 수정들이 되는 거니까 큰 틀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으로 가고요. 모아타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민제한 방식과 공모 방식이 있는데 이곳은 공모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신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선정을 기다리게 되는 곳입니다. 모아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사업 설명에서.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소규모 재개발들을 하는 것들, 블록 단위를 모아서 한다. 그래서 모아 가로 그쵸 주택들 가로 정비 사업 하는 것들을 모아서 한다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아타운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주택형, 그 다음에 소규모
그다음에 뭐 재건축, 그다음에 뭐 거점 뭐 주차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서 한다라는 부분. 예, 무화주택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다 아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사실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 5년이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건요. 가장 크게 가는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조합 추진이 이런 것들이 생략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이런 것도 생략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바로 사업 시행인가 하면 2주 간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다 아시는 거라 생략하고 또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심의 과정이라든가 다 통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KTX를 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산을 갈 때 비둘기호를 타느냐 무궁화호를 타느냐와 그렇죠. 정거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KTX는 어떻습니까? 바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정비 사업이긴 하나 빠르게 간다. 네, 이렇게 나눠서 지금 갑니다. 기존에 전에는 한 5개 구역으로 나눴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정립돼서 시작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나뉘어진 것들을 크게 나눴어요. 이렇게 사이를 보시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 1구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크게 나눠서 2구역, 그리고 3구역. 이렇게 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앞으로 모아타운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세대수나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1구역이 1, 2구역이라고 하는 게 모여졌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구역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2구역 그리고 3구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체적인 한번 세대수나 면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만 제곱미터 이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면적이 15,000여 제곱미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세대수 한번 볼게요. 세대수가 258 호 정도 되네요. 258개 호실, 그러니까 세대라고 해야 되죠. 그 중에 단독이 56, 공동이 202. 이렇게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단독하고 공동주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수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용적률상 세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모아타운은 일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보다는 동의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일반 재개발이 75% 동의라고 하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80% 동의입니다. 동의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빠르게 가는 대신에. 그렇다고 하면 이 동의를 받을 때 어느 세대주들에게 동의를 받기 더 용이할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바로 공동주택. 세대들에게 동의를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예,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동의를 많이 해주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분들이 적당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파트로 됐을 때 훨씬 더 자산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단독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안에서 과소필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소필지.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평형이 큰 50평 이상 되는 큰 대형의 단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우리가 주택을 바꿔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두 채 바꿔도 그 이유는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야 될 때 이 현금 환산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단독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동의율을 받아낼 때 면적이 큰 단독이 있는 경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용적률 부분과 동의율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단독보다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258세대 중에서 202세대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동의받기가 제가 볼 땐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구역을 보겠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853제곱미터니까 2만 안에 충족이 되죠. 면적이 1구역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2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지금 11,853제곱미터예요. 근데 면적은 큰 차이가 없는데 주택수는 반밖에 되지 않네요. 1구역의 반밖에 되지 않아서 122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단독이 46, 공동이 76. 여기는 적당히 좀 골고루 있는 편이네요. 단독 수는 거의 뭐 1구역하고 비슷하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76세대 정도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곳은 뭐, 적당히 그 단독주택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큰 필지가 있지는 않은 곳이 특징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적률이 참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노후도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잠깐 빼먹었는데 지금 노후도가 가장 높아요. 78% 정도 되기 때문에 노후도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67.5%이기 때문에 사실 모아타운이 아니라 일반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도 67% 이상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이나 신통도 갈 수 있고 역세권 재개발도 사실은 구의역에서 500m 반경이 아니라 300m 1차 역세권인 300m 반경 안에 들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노후도까지 맞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구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구역 면적은 지금 한 1539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택 수를 봤을 때는 106개 정도 세대이니까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고 지금 공동주택은 전체적인 그 세대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동의율 받기도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도는 66%. 이 정도 되면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거의 뭐 1, 2년이면 다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도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사실 전통시장 부분이 좀 아래 살짝 끼어 있기는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통시장이 있는 곳들, 그러니까 이게 상업시설들이잖아요. 상업시설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동의율 받기가 어렵다라는 우려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동의율 80%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끼어있는 면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100% 다 또 반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서는 사실 동의율 받는 데 있어서 크게 저촉이 될 수 있는 면적이 다 있지는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양 4동의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었죠. 그때는 지금 보시면은 전체 양꼬치거리라는 그 상업시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상업시설이고 대형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층수나 이런 그 전체적인 상가들의 면적도 가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 면적, 전 구역 세대가 다 맞닿아 있으면서 굉장히 큰 면적이었는데 이곳은 사실 전통시장이 그렇게 뭐 양꼬치거리처럼 활성화된 그런 또 상업시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건물들도 사실 큰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를 현장 임장 가보시면 알고요. 저는 현장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살펴볼게요. 현재 있는 세대에서 앞으로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나 더 세대가 지금 증가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대수,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세대수에 비해서 얼마나 더 증가를 하는지 세대를 살펴볼게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1구역의 세대수가 총 430세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2구역은 312세대. 322세대 그리고 295세대 3구역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1구역에서 잠깐 살펴봤을 때 한 200여 세대 정도 됐지요. 세대수가 거기에 비해서 한 430세대가 된다고 하면은 거의 2배가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고 한 2배 증가하죠. 그리고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200세대가 안 됐습니다. 한 100여 세대 정도 됐잖아요. 100여 세대인데 지금 312세대. 용적률이 상당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단독이 많고 공동이 좀 적으면은 용적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12세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구역입니다.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95세대가 들어갑니다. 거의 300
100세대 가까운데 지금 세대수는 한 뭐 100세대 정도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용적률 상당히 높게 잘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관건은 그 동의율을 받을 때 말이죠. 이것도 있어요. 사업 설명회 하면서 얼만큼 이제 동의를 해주냐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관리처분 가기 직전에 창립 총회하고 난 다음에 내 권리가액들이 나오거든요. 세대별로 이제는 내 가액에 대한 감정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 그러고 나면은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가 나온 이후에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또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단독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그 필지가 커서 내가 아파트 2채 정도 받고 나서도 나머지 금액이 너무 많이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또 동의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동주택을 또 소유하신 분들은 내 공동주택의 권리가액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해야 되는 분담금이 너무 또 많이 나오면 그만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 동의를 망설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적절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적정하게 이 자양 일동의 특징은요, 단독도 적정하게 들어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용적률이 높아져서 지금 2배 정도의 세대수가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이 단독 필지가 또 큰 필지들로 조성되어 있느냐 작은 필지로 조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단독 필지들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과소 필지라는 부분인데 145제곱미터 필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내가 뭐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은 그대로 동의를 또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아주 강성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동의율은 80%이기 때문에 나머지 20%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동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단독 가지신 분들이 손해본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80%를 다 받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양동 일대가 구의역에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이 낮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의 자산 가치도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고, 아파트 일반 분양분에 있어서도 일반 분양분을 우리가 매도하고 일반 분양을 팔아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우리가 조합원들의 그 건축비를 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라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가액만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 보상금은 비례율이 높을수록 보상금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은 일반 분양분의 가격이 낮을 수가 없겠죠. 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비례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보통 비례율이 120%만 나와도 상당히 높아요. 20% 정도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인데요. 10억으로 봤을 때 한 2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봐서는 120%는 훨씬 넘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저항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역적인 분석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또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양 1동 모아타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굉장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지적인 면 또한 뛰어나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재개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처음 입지를 보시기도 하지만 사업성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아타운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높은 비례율을 가지고 있는 곳이 큰 특징인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청신호,
청피노를 또 우리가 직진하는 청피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자양동에 대해서 알아보셨겠지만 자양동이라는 곳은 광진구 안에서도 자양동에 대한 입지는 예나 지금이나 관심거리가 많습니다. 한강변에 입지해 있다는 것과 함께 주변의 개발 호재도 굉장히 풍부하죠. 예, 제가 말씀드린 구의 재정비 촉진지구, 그것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 그 다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스타필드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들, 미사의 인근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을 했다는 것 아시죠? 예, 대형 쇼핑몰로서 그 안에는 쇼핑뿐만 아니라 볼거리, 놀거리 모든 것을 가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곳이죠. 그곳이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서울 터미널 자리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한강 뷰가 되는 대형 쇼핑몰과 놀거리, 볼거리의 문화 공간이 바로 이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들어선다라는 것,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앞으로의 지역적인 프리미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양동 일대에는 롯데 쇼핑몰이라고 해서 롯데 스타시티 이미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도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병세권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양동 일대에는요, 병세권이 또 유명합니다. 예, 병세권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가장 최고급 노블레스 혹시 실버타운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게 바로 롯데 스타시티 클래식 500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실버타운인데요. 그것이 왜 그곳에 있느냐? 바로 건대병원 때문이죠. 병세권은 앞으로 많은 우리가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병세권이라는 것. 우리 앞으로의 주택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이 어떤 주택? 앞으로 우리가 인구 증가가 가장 높을 곳은 시니어들이라는 걸 아시죠? 그들이 선호하는 주택 중에는 바로 병세권입니다. 병원 관리를 굉장히 많다는 건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그 다음엔 주변에 놀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문화세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한강이 또 가까이 입지 있어서 뚝섬 공원과 강이 바라보이는 뚝섬 공원의 공세권, 그리고 또 구의의 역세권까지 갖췄다는 거. 그리고 전통시장의 볼거리가 또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춰 있다는 것은 젊은 MZ세대들도 굉장히 많은 거리인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화양동 일대의 상권은 우리나라 최대의 상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건대와 함께 이 주변에는 많은 또 MZ세대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MZ세대들만 볼 수는 없죠. 더 늘어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인구들은 바로 우리가 급노령화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시니어들의 수요입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주거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들이 선호할 주거는 어느 곳인가도 좀 고민을 해보실 때가 됐고요. 그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몸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을 때 자양동 일대에는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췄고, 그런데 현재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나 이렇다 할 만한 큰 단지가 없는 것이 이 광진구 안에서의 그 좋은 자양동 일대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곳은 아파트 단지들로 들어설 곳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자양동, 자양 1동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 그것을 갖췄고요. 병세권 갖췄고요. 그리고 1, 2, 3 구역으로 해서 큰 구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업성에 있어서는 사업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0평 정도의 대지 지분이면 84 하나를 추가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없는 사업성이라고 하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사업성이라면 사업 성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양동 229번지에 1, 2, 3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1036세대가 들어오는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